이미지는 8년째 공무원 시험에 낙방하죠. 부모님은 동명이인의 합격 소식을 딸의 합격으로 착각해요. 그 와중에 이미지는 취업 사기꾼에게 속아 통장을 넘기고 피싱 사건에 휘말리게 되죠. 검사 계지웅이 사기꾼을 잡았지만 이미지는 계지웅을 보이스피싱범으로 오해해 싸우기까지 해요. 집에 돌아온 이미지는 절망하며 차라리 다른 사람이 되고 싶다고 말해요. 다음날 아침 50대로 변해버린 거예요. 부모님조차 그녀를 못 알아보고 이미지는 충격에 빠져요. 하지만 저녁이 되자 다시 젊어진 이미지는 이유를 찾으려 하지만 다음날 또다시 50대로 변하죠. 절망하던 이미지는 시니어 인턴 모집 광고를 보고 50대 임순으로 도전해 인생 첫 합격을 해냅니다. 이미지는 첫 출근 날 자신의 비밀이 들킬까봐 해 뜨기 전에 서둘러 집을 나섰어요. 회사에서 뜨거운 환영을 받으며 임순으로서 신나는 직장 생활을 시작했죠. 그런데 춤추던 임순 앞에 새로 부임한 검사 계지웅이 나타나면서 두 사람 사이에 묘한 기류가 흐르기 시작해요. 임순이 계지웅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기는 동안 본래 모습인 이미지는 계지웅과 헌책방에서 사라진 서류를 찾으며 점점 가까워져요. 계지웅의 무심한 친절에 이미지는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하죠. 하지만 서안시에서 아이돌 고원을 향한 테러와 살인사건이 발생해 긴장감이 고조돼요. 그리고 범인이 도주하다가 이미진을 향해 차로 돌진하는 아찔한 순간이 벌어집니다. 계지웅이 달려오지만 이미진을 구할 수 있을지 불안감이 커져요. 이미지는 차에 놀라 서류를 떨어뜨리는데 범인이 그 서류에서 연쇄실종 사건과 관련된 내용을 발견하고 그녀를 해치려 해요. 다행히 계지웅이 나타나 그녀를 구해주죠. 이미지는 계지웅에게 차에서 이상한 방향제 냄새가 났다고 말해요. 한편 임수는 고원의 목숨을 구한 덕분에 표창을 받게 되고 고원이 선물을 보내요. 그런데 이 선물이 도가영의 집으로 배달되죠. 임수는 도가영에게 자신이 이미진이라고 밝히지만 도가영은 믿지 않아요. 결국 임수는 해가 질 때 모습을 바꿔 도가영에게 증명해 보여요. 그러나 고원은 테러의 후유증으로 힘들어하고 임수는 그를 위로하려다 사탕을 주며 마음을 달래줍니다. 그 사이 계지웅은 테러범 지동권을 찾아가 정보를 캐내려 하지만 지동권은 오히려 임순을 해치겠다고 협박해요. 그리고 계지웅은 임순을 새로운 실무관 보조로 배정받게 되면서 앞으로의 갈등이 예상돼요. 임순은 차재성에게서 별정직 제안을 받고 계지웅의 사무관 보조로 일하게 돼요. 계지웅이 요청한 것으로 오해한 임순은 도가영에게 출근 준비를 도와달라고 부탁하며 이번에는 진짜 잘해보겠다고 다짐하죠. 하지만 주병덕은 임순이 오래 버티지 못할 거라며 계지웅에게 모든 일을 맡기도록 권유해요. 계지웅은 서류 작업부터 체력이 필요한 등산까지 시켰지만 임순은 이를 모두 해내며 능력을 발휘하죠. 퇴근 후 고원은 임순을 따라가다가 잠깐 놓친 사이 이미진으로 변한 모습을 목격해요. 고원은 CCTV를 확인하며 충격에 빠집니다. 계지웅은 이미진에게 그녀가 목격한 사람이 살인범이라고 알려주며 경찰 대신 자신을 믿으라고 해요. 이미진은 처음엔 당황하지만 결국 계지웅을 믿기로 하죠. 이후 이미지는 수사에 직접 참여하고 싶다고 요청하며 계지웅, 주병덕, 임수는 펜타닐 패치를 조사하기 위해 클럽에 잠입해요. 클럽에서 임수는 96년생이라 주장하지만 본 모습으로 돌아온 이미진이 등장해 상황을 수습하죠. 이후 VIP룸에 들어간 이미지는 술 취한 남자에게 카메라가 발각돼 폭행당하지만 계지웅이 그녀를 구하러 옵니다. 이미진이 마약 거래 현장을 찍다 들켜 위험에 빠졌는데요. 마침 클럽에 있던 계지웅 덕분에 위기를 벗어나요. 계지웅이 집까지 데려다주며 거짓말로 부모님을 안심시킨 덕에 이미지는 그에게 고마움을 느끼게 되죠. 두 사람은 서로 농담을 주고받으며 한층 가까워진 느낌이에요. 다음날 임수는 클럽 잠입 작전 중 계지웅에게 보낸 문자가 화제가 돼요. 사무실 사람들에게 걱정을 받게 되죠. 한편 계지웅이 수사 중이던 테러 사건의 범인이 교도소에서 죽자 임순이 고원에게 조심스레 소식을 전하고 고원은 충격을 받습니다. 이를 안 계지웅은 임순에게 화를 내며 감정 싸움이 벌어졌어요. 상처받은 임수는 홀로 눈물을 흘리며 서름을 사귀고 이미지는 술에 취해 계지웅의 집을 도가영의 집으로 착각하고 들어가 흑역사를 만들죠. 계지웅은 그런 이미진의 모습이 귀엽다며 웃으며 바라봅니다. 하지만 이미지는 다음날 아침 자신이 임순으로 바뀌기 직전인 상황에서 창문을 통해 탈출하려고 하죠. 이미지는 자신의 비밀이 들통나기 직전 벽을 타고 친구 도가영의 집으로 탈출하며 위기를 모면했어요. 하지만 계지웅과 술에 취해 통화했던 사실을 알게 되면서 당황하고 말죠. 본캐와 부캐에서 연달아 실수를 한 임순은 출근 후에도 계지웅과 어색한 분위기를 유지했어요. 하지만 계지웅 역시 임순에게 심하게 말했던 것을 후회하며 그녀를 팀원으로 받아들이기로 결심합니다. 퇴근하려던 임순을 붙잡은 계지웅은 사과하려 했지만 이미 긴장했던 임순은 말실수는 이해해줘야 한다고 말하며 웃음을 자아냈죠. 이에 계지웅은 앞으로 잘해보자고 손을 내밀었고 임순도 그의 손을 잡으며 공식적으로 팀의 일원이 되었어요. 이미지는 마약 배달부 여자친구의 손에 잡힌 계지웅을 구하기 위해 자신이 여자친구라며 치킨집에서 난투극을 벌여요. 때마침 클럽에서 봤던 마약 배달부가 나타나고 계지웅은 배달부를 이미지는 수사관 주병덕과 함께 여자친구를 체포해요. 용의자는 잡혔지만
개지웅은 사건 현장에 자꾸 나타나는 이미진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이미진은 정체를 밝히지 못해 얼버무리지만 개지웅은 기다리겠다며 그녀와 가까워지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미진과 임순의 이중생활은 점점 위험해지는데요. 임순 앞에 이미진의 사라진 이모를 기억하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고원은 임순과 이미진의 발목에 있는 같은 하트 모양의 흉터와 고양이 키링을 보고 두 사람이 동일 인물일 가능성을 확신해요. 임순은 회식에 참석해 무조건 소원 쿠폰을 따내기 위해 걸그룹 춤을 추며 회사 생활에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나 30년이나 늙어버린 탓에 금세 지쳐버리고 임순과 이미진의 번호를 구분 못하는 지경에 이르러요. 고원은 임순에게 집으로 돌아가라고 충고합니다. 결국 임순은 고원의 품에 쓰러지고 흐릿해지는 시야 속에서 개지웅을 보며 정신을 차리려 했습니다. 해가 지고 본캐 이미진으로 돌아왔지만 정신은 돌아오지 않아 긴장감을 더합니다. 같은 시각 개지웅은 이미진을 만나러 가고 고원의 품에 안겨있는 이미진을 보고 혼란스러워합니다. 과연 세 사람의 3자 대면은 어떻게 될까요? 낮과 밤이 다른 그녀 8회에서는 개지웅 앞에서 고원의 품에 안겨 쓰러진 이미진이 응급실로 실려가요. 신경안정제 과다 복용이 원인이었다고 들은 개지웅은 고원을 의심하며 신경전을 벌였죠. 정신을 차린 이미진은 퇴원을 고집했고 해결할 일이 있다며 자리를 떠났어요. 고원은 이미진이 임순과 동일 인물일 수 있다고 생각해 주시하던 중 비밀이 들통났지만 그녀에게 비밀을 지켜주겠다고 약속합니다. 이미진은 고원의 약속을 믿기로 결심해요. 하지만 임순에게 또 다른 시련이 닥치죠. 개지웅의 책상에서 2000년대 실종자 명단을 보다가 자신의 이모 이름을 발견한 거예요. 이모의 이름을 빌려 쓴 것이 밝혀질까봐 불안해진 임순은 이름을 지우려 했지만 개지웅이 서류를 들고 퇴근해버립니다. 임순은 이미진으로 돌아와 개지웅의 집을 찾아가 술을 마시게 하고 실종자 명단을 훔치려 해요. 술에 취한 개지웅은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털어놓고 이미진은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마음의 거리를 좁힙니다. 밤이 깊어질 무렵 접시에 손이 베인 이미진은 개지웅의 잔소리를 들으며 명단을 확인하지만 임순이 아닌 임숙이라는 이름을 발견해요. 개지웅이 약을 찾아오면서 계획은 실패로 돌아갑니다. 개지웅이 약을 발라주는 동안 이미진은 설렘을 느끼고 갑작스러운 키스를 시도합니다. 이 장면이 두 사람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정말 궁금해지네요. 9회에는 이미진은 술김에 개지웅에게 키스를 시도했지만 개지웅이 손으로 입술을 막아 당황하게 했어요. 개지웅도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며 자책에 빠졌죠. 그 후 편의점에서 우연히 마주친 두 사람은 어색한 분위기를 연출했어요. 다가영의 집 앞 불족발 집에서 이미진, 도가영, 개지웅, 주병덕이 함께 앉게 되면서 이야기가 흥미진진해졌어요. 특히 이미진과 개지웅의 손이 닿으며 미묘한 기류가 흘렀죠. 주병덕이 이미진과 고원을 엮는 말에 개지웅이 질투하며 주병덕을 타박해 이미진에게 마음이 있다는 걸 드러냈어요. 개지웅은 이미진에게 뭔가 해명하려 했지만 말을 꺼내지 못했고 두 사람의 로맨스는 아슬아슬한 밀당 모드에 돌입합니다. 과연 이 둘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한편 서안시 근처 저수지에서 시신이 발견되면서 사건이 벌어졌어요. 임순은 백철규의 차 번호가 용의 차량과 같다는 것을 확인하고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개지웅과 임순, 주병덕은 화동병원을 조사하러 나섰고 임순은 응급환자로 위장해 백철규의 원장실에 잠입합니다. 백철규는 임순의 혈액형이 다르다는 것을 알아채고 임순 너 누구야? 라며 정체를 의심해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합니다. 이미진은 키스가 실패한 후 개지웅의 연락이 뜸해져서 속상해요. 임순은 고원에게 고양이를 찾고 있다고 말하고 고원은 SNS에 사진을 올려 많은 제보를 받게 되죠. 밤이 되자 이미진은 고원과 함께 제보자들을 찾아다니며 고맙게 생각해요. 한편 개지웅은 도가영과 함께 있다가 이미진의 전화를 받고 신경이 곤두서요. 결국 개지웅은 이미진의 집 앞까지 찾아가지만 이미진은 그를 차갑게 대하죠. 개지웅은 오해하지 말라고 달래지만 이미진은 화를 내요. 비가 오는 밤 초인종 소리에 나가보니 고원이 비에 젖어 서 있어요. 고원은 이미진에게 서안지청에 나오지 말라고 말하며 우산을 씌워주면서 고백하죠. 고원의 고백에 이미진은 그의 눈을 응시해요. 이 장면을 목격한 개지웅은 복잡한 감정에 휩싸이게 돼요. 과연 이 삼각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빗속에서 고원의 고백을 목격한 개지웅이 감기에 걸리자 이미진은 개지웅이 걱정되어 감기약과 도가니탕을 준비해 그의 집을 찾아가요. 주병덕의 도움으로 개지웅의 집에 들어간 이미진은 홀로 아픈 개지웅을 간호하죠. 개지웅은 이미진에게 처음으로 엄마에 대한 이야기를 털어놓고 이미진 역시 눈물을 흘리며 그를 위로해요. 그 후 개지웅은 이미진의 집을 방문하게 되고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식사를 하며 이야기를 나눠요.
그날은 이미진의 사라진 이모 임순의 생일이었죠. 개지웅은 이미진에게 그녀의 아빠가 취업 사기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을 알려줘요. 임순은 화동병원을 압수수색하며 수사를 진행하게 되죠. 이 과정에서 임순은 백철규에게 인질로 잡히고 연락이 두절되자 개지웅은 불안해하며 병원으로 달려가요. 화동병원에서 인질로 잡힌 임순은 개지웅 덕분에 가까스로 탈출해요. 개지웅이 도착하면서 이미진으로 돌아와 정체를 들키지 않았죠. 개지웅은 이미진을 안고 위로하며 죄책감을 느꼈고 이미진은 그런 개지웅에게 설렘을 느끼죠. 하지만 납치 트라우마와 악몽으로 불안해하는 이미진은 진범을 잡기로 결심해요. 이미진은 경찰서를 찾아가 목격자로 증언하겠다고 나서고 이를 알게 된 개지웅은 그녀를 끌고 밖으로 나와요. 개지웅은 이미진을 안심시키며 내가 잡을 거야 라고 다짐하죠. 그리고 늦게 알아차린 마음을 전하며 이미진의 키스 신청을 받아들여요. 두 사람은 입맞춤을 나누며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죠. 개지웅과 마음을 확인한 이미진은 연애를 시작했지만 급속 노화와 회춘의 비밀 때문에 연애 사실을 비밀로 하자고 부탁해요. 개지웅은 이를 이해하고 꼭 범인을 잡겠다고 약속하며 그녀를 안심시켰죠. 이미진과 개지웅의 하루는 핑크빛 그 자체였어요. 이미진은 출근 중에도 개지웅과 애정 가득한 문자를 주고받고 개지웅은 연애 중임을 온몸으로 드러냈어요. 하지만 퇴근 후 휴대폰을 지청에 두고 왔다는 걸 깨달은 이미진은 비밀이 들킬까 봐 놀라서 지청으로 달려가요. 가까스로 휴대폰을 찾았지만 개지웅에게 들키고 말죠. 이미진은 깜찍한 애교로 사태를 무마하고 개지웅은 기분 좋게 그녀를 사무실로 안내해요. 개지웅의 사무실에서 일하던 순간들을 회상하며 뿌듯한 미소를 짓는 이미진을 본 개지웅은 애써 호기심을 억누르며 그녀를 다정하게 안아줘요. 솔직할 수 없는 이미진의 처지가 씁쓸하게 다가왔죠. 개지웅은 여전히 이미진에 대한 궁금증이 많았어요. 낮에는 데이트를 꺼리고 이미진이 있는 곳엔 늘 임순이 함께 있다는 것까지 의문투성이었죠. 이미진은 비밀을 지키며 개지웅과의 관계를 이어갈 수 있을까요? 한편 임순은 시니어 인턴 중에 신분을 속이고 들어온 사람이 있다는 투서를 보고 정체가 들킬까 두려워해요. 이미진은 개지웅과 연애를 시작했지만 낮에는 만남을 피하며 비밀을 지키기 위해 애썼죠. 개지웅은 이를 수상하게 여겨 이미진의 낮 생활을 확인하기 위해 그녀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주말 낮잠을 자던 임순은 갑작스런 개지웅의 방문에 놀라 도망치려다 부모님에게 들키고 맙니다. 경찰서까지 끌려간 임순은 결국 개지웅에게 정체를 들키고 말죠. 사랑하는 사람과 가족에게 비밀을 지키기 힘들어 직장을 포기하기로 결심한 이미진은 사직서를 작성하며 슬픔에 빠집니다. 출근 후 개지웅에게 사직서를 내밀며 마지막 인사를 전하지만 개지웅의 서운함에 죄책감이 더욱 커지죠. 짐을 정리하던 임수는 주병덕으로부터 동기 나오키의 정체가 백철규의 마약 거래 리스트에 있던 공은심이라는 사실을 듣고 놀랍니다. 나오키의 사물함에서 살인범의 향기를 맡은 임수는 충격에 빠지죠. 공은심은 과거 임순의 행방을 대가로 돈을 받은 인물로 이미진의 아빠와 대화를 나누며 그녀의 정체를 알아챕니다. 임순은 개지웅에게 범인이 나오키임을 고백하고 아빠가 위험에 처한 것을 알게 되어 공은심의 아지트로 달려갑니다. 해가 진 후 본캐로 돌아온 이미진은 공은심의 아지트에 도착하지만 공은심의 습격으로 쓰러집니다. 이미진은 아빠를 구하려다 공기철에게 납치돼요. 흐릿한 정신으로 몰래 가져간 칼로 결박을 풀고 추격전 끝에 공기철을 제압하죠. 지쳐 쓰러진 이미진은 해가 뜨며 임순으로 변하고 개지웅이 이를 목격해요. 개지웅은 이미진과 임순의 정체를 알게 되어 놀랍니다. 임순이 병원으로 이송되는 동안 공기철은 체포되고 그녀의 집에서 피해자들의 시신이 발견돼요. 여기엔 이미진의 이모와 개지웅의 엄마도 있었죠. 개지웅은 이 현실을 보고 울음을 터뜨립니다. 이미진은 더 이상 임순으로 살 수 없다고 판단하고 개지웅에게 자신의 정체를 고백하며 이별을 통보해요. 두 사람은 밤새 자책과 그리움 속에 안타까운 시간을 보내죠. 이후 이미진은 임순의 모습으로 엄마 임청과 아빠를 찾아가요. 임청은 임순을 끌어안고 눈물로 그리움과 미안함을 쏟아냅니다. 해가 지며 임순은 다시 이미진으로 돌아오고 깜짝 놀란 임청은 주저앉고 맙니다. 이미진과 임순의 이중생활이 끝을 향해 가며 두 사람의 운명과 숨겨진 비밀에 대한 궁금증이 커집니다. 임순은 부모님에게 자신의 비밀을 털어놓고 방으로 돌아와 어떻게든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야 해 나를 위해서도 부모님을 위해서도. 그래도 만약을 대비해 준비는 해야지라며 할 일 리스트를 작성해요. 이후 임순으로 변한 이미진은 도가영과 함께 데이트를 즐기며 젊음을 잃어버리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게 뭔지 알겠어라며 젊음의 소중함을 깨닫죠. 그날 밤 이미진의 꿈속에 임순이 나타나요. 이미진은 이제 가려나 기분이 이상한 애 좋을 줄 알았는데 너 없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해라며 서운함을 드러내요. 임순은 지금처럼만 하면 돼 네가 해낸 거야 라고 응원하죠.
이미지는 너가 와줬기에 할 수 있었던 거지나 혼자 못했을 일들이었어 라고 말하자 임수는 너라서 할 수 있었던 거야 넌 나잖아 라고 격려해요. 아침이 오고 이미지는 더 이상 임순으로 변하지 않으며 저주에서 벗어나요. 한편 이미지는 나오키 재판의 증인으로 나서요. 나오키가 어쩌다 죽인 것이라고 뻔뻔하게 말하자 이미지는 피해자 가족의 고통은 사라지지 않았다라며 증언해요. 피의자를 엄벌에 처해달라고 호소하고 결국 나오키는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공무원 시험에 합격한 이미지는 계지웅과의 관계를 위해 더 적극적으로 다가가요. 이미지는 애인이 없다라며 계지웅에게 마음을 고백하고 두 사람은 키스를 나누며 서로의 사랑을 확인합니다.